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서 두 거대 양당의 선거 지휘탑 만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 2부에서 이낙연 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임부위원장이자 서울시장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요즘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확신은 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선거 첫날이라서 네. 저는 여론조사 절대 믿지 말고 우리가 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만하면 큰일 난다.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조금 전 인터뷰에서 선거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은 수렴한다. 그러면서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수렴하는 선거도 있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않은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부동산 문제, LH 당 투기 이런 데 대해서 이 시민들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수렴한다 이렇게 되지는 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권 심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후보들의 마음이라기보다 예. 시민들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선거가 서울과 부산에서 네. 이게 서울 1,000만과 부산이 한 340만 되니까 우리 인구의 한 3분의 1이 선거를 하는 거고 예. 가장 큰 두 대도시에서 선거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권 또 전임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네. 시장 시절에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던 평가 이게 당연히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권을 심판하고 과거의 민주당 시장 시절을 심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선거라는 게 늘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 또 미래에 대한 선택이니까요. 예. 그런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 경쟁력을 내가 되면 어떻게 훌륭한 시장이 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 이러니까 이런 거는 미래에 관한 선택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뭐 그 두 가지가 분명히 섞여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H 땅 투기 사건이나 부동산 지난 4년간의 어떤 부동산 대책의 실패,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그 변수가 선거에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LH 사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LH 사건 자체가 그런 거는 사실 뭐 수십 년 전에 과거에도 있던 사건이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지난 4년 동안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을 거다. 부동산 꼭 잡겠다고 25번의 정책을 내놓았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집값과 전월세 문제가 그냥 집 가진 사람, 잘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 서민들 대다수가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LH 당 투기 사건이 터진 겁니다. LH 당 투기 그거는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LH 공기업 직원들은 자기들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걸 그런 투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의 4년간 실패 플러스 땅 투기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LH 땅 투기 사건 거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여권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박형준 후보의 LCT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 두 분 다 시민들께 정직하게 성실하게 설명을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땅 자체가 그 후보의 부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은 거고 예. 또 나중에 보상을 한참 수십 년 후에 보상을 받을 때도 자기의 몫은 그중에 8분의 1인 뭐 4억 5천만 원 세금 내기 전에 그 정도를 들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뭐 그거는 땅 투기가 명백히 아니니까 문제는 결국 오세훈 시장이 시장 시절에 네. 그 내곡동 그 부지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느냐 저는 거기에 초점이 모여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세훈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이거는 허위 선전이다. 이래서 이미 뭐 또 고소까지 해놓은 상황이고 예. 그래서 잘 해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산의 박영준 후보도 뭐 자기에 관련된 그런 네거티브 공세가 들어오면 그거는 뭐 적절히 해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선거가 민주당이 이 여론조사에서 크게 밀리니까 네. 민주당에서 지금 거의 뭐 매일 매달리는 게 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 후보들은 네거티브는 그 시민에 대한 이제 어떤 의무죠.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네. 후보들은 좀 포지티브한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안철수, 오세훈 두 분 사이에 네. 그 후보 단일화가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그 오세훈 후보가 우리 당 안에서 또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지지도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낮았는데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온 후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 그분을 지지하는 그 시민들의 마음이 예. 상당 부분 저는 오세훈 후보한테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거다.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단일화가 결국은 야권 재편으로까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2번으로 기호 2번으로 후보를 내게 된 게 정말 천만다행이고 저희들은 5년 동안 큰 선거를 워낙 져가지고 네. 정말 이 끔찍한 연패의 사슬을 좀 끊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야권 재편이라는 거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내년 3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고 올해 이제 늦가을 초겨울에는 각 당의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야권의 경우에는 우리 기호 2번 국민의힘 중심으로 재편이 이루어져서 우리 당이 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게 누구든 그분들이 원하는 당의 혁신과 변화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서 네. 야권 전체 문호를 개방해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 재편이 되는 거를 그걸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은 네.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이제 당 활동을 하신 그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합친다고 치면 네. 과연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그게 네. 그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까? 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예. 정체성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거기에 이제 호남 출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네.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예. 그분들이 스스로 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진보라 그러는 거는 사실은 지역의 눈치를 보는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중도, 진보 각자 생각하는 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당의 의석이 3석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바깥에 이제 다른 장외 주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저는 중도 플러스 건전한 보수 이 큰 지붕 밑에 다 모일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 저는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네. 그 사이에 이렇게 한 10년간 이렇게 정치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분이 지향하는 게 저희 중도 플러스 건전 보수 안에 그 네. 지붕 안에 들어와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 시절에 안철수 대표는 호남 의원들의 세력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색깔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국민의힘과의 화합력이 더 높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위원장님? 그분의 마음에 달린 거죠. 네. 우리가 발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결심, 본인이 또 늘 정치를 하면서 지켜야 될 중심이나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께서 아마 지금쯤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뭐 그분이 국민의 지지를 지금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야권 전체에 야권의 후보니까 네. 그분이 저희들하고 나중에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뭐 선택은 본인이 문제겠죠. 근데 그 위원장님 솔직히 위원장님 지금 대권 도전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뭐 100% 무조건 환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전하 원희룡 지사는 국민의힘 안에 있고요. 예. 황교안 전 대표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깥에 계시는 분이 윤석열 총장, 안철수 후보, 또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고 수차례 밝혔는데 이분들이 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런 국민의힘이 열려가지고 이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하면서 그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분들 중에 국민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권 교체를 진짜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한 사람 뽑아서 다음 대선에 임하는 게 그게 저희들 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여름 또 가을 겨울에 저희들하고 굉장히 투명하고 당당한 그런 경쟁을 같이 하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저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결과는 한 명의 통일된 야권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래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반적 예측은 바로 국민의힘으로는 못 갈 거다. 제3지대 일단 둥지를 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당장 국민의힘 야당에 오기가 조금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총장을 했다는 것과 또 그분 눈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니까요.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고치겠는데 다만 그분 입장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저희들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거다. 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제일 바라는 게 우리 중도 보수의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힘을 합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궐선거 성적표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자신은 더 이상 위원장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후 어떤 그 대표 체제가 어떻게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에서 그만두시면 좋은 선거 결과를 얻고 그만두시면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우리 당은 당규가 지금 단일 지도 체제인데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집단 지도 체제를 가는 게 맞느냐, 단일 지도 체제를 갖는 게 맞느냐 그거부터 먼저 좀 우리가 정하고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최대한 빨리 해서 대선을 치를 당 지도부를 빨리 뽑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이 문제는 어차피 이번에 이제 그 대표라고 하는 게 이제 당내 경선 관리, 대선 관리가 주목적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집단 지도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결국은 위원장님은?
저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저희 당을 움직이는 당원들, 예. 특히 그 핵심 당원들을 뜻에 딸렸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논의가 앞으로 전개될지 한번 보시죠. 뭐. 그거는 만약에 국민의당하고의 통합까지도 염두에 둔 그 지금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집단 지도 뭐 저는 체제는? 당연히 국민의당이든 예. 다른 어떤 야권의 세력이든 전부 다 대통합을 이루는 네. 그런 걸 전제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임부위원장이자 서울시장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